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10분 세바텐의 권재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월 16일이 지난 게 언젠데 이제 와서 이제 세월호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독일의 철학자 데오도르 아도르노의 말을 빌려서 대신 대답하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인 일이다. 정말 저의 머리를 두드리는 한마디였습니다. 혹은 역시 유명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에 한동안 나는 어떠한 글도 쓸 수 없었다. 아마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오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엄청난 참사를 겪었을 때 거기서 경험한 외상 후 스트레스는 사실은 어떠한 정신적인 활동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역시 그런 공통의 기억, 공통의 아픔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법이죠. 언젠가 경기도에 어떤 선생님이 오열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 모양입니다. 그분이 졸업 앨범을 이렇게 꺼내서 이제 세월이 이만큼 지나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남겨두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기어코 돌파를 해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집단적인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교사들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상처는 뭐냐면요. 그거는 생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린 생명들, 생떼 같은 목숨들을 어쩌고 그러는 상투적인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상투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무슨 생떼 같은 목숨을 어이할고 그래서 저 하늘에 별이 된 아이들 어쩌고 그러는 것들 말이죠. 심지어 저는 노란 리본을 장식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싫습니다. 뭔가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을 너무도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물론 왜 그렇게 삐뚤어졌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뿐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틀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참사의 어이없음도 참사의 어이없음도 어이없음이지만은 참사 이후에 보여주었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가벼움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교사의 생명에 대한 가벼움. 죽음이 순직이냐 아니냐를 놓고 몇 년간 다툼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교사의 목숨을 얼마나 이 사회가 가볍게 여기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부가 잘못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저를 비롯한 많은 동료 교사들의 느낌이 뭐냐면은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늘 해마다 수학여행을 가니까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는 죽어야 한다였습니다. 죽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실제로 죽지 않고 살아나온 선생님들을 이 사회는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압박으로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성으로 목숨을 구해 빠져나온 교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토마스 홉스가 그렇게 말했죠. 자연법의 첫 번째 자연법은 뭘까요? 너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라는 거죠. 그거는
다른 그 어떤 법보다도 우선하는 자연법의 넘버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물론 그 특별한 직종에는 거기에 따른 직무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직무윤리를 전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만 냅다 구한 사람은 비난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은 자신의 직무윤리를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순간 더 이상의 직무 수행을 하지 않고 목숨을 보존했다면 그게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세월호의 승무원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자신이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일단 목숨부터 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약에 그 세월호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최대한 구조하려고 애를 쓰다가 절반 정도밖에 구하지 못했지만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게 돼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탈출했다면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누구에게 목숨을 버리라고 요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에 교사들에게 가해진 이 사회의 목소리는 목숨을 건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많은 선생님들은 목숨을 건지고 살아나온 몇 안 되는 선생님들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회가 교사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준 가장 극명한 모습은 그 학교 선생님들더러 죽은 아이들, 인양된 시신들을 보고 누군지 신원 확인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무슨 야만적인 행동입니까? 그리고 가족을 잃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앙된 유족들 앞에 그 학교 선생님들을 욕바지로 내세워서 그 앞에 무릎을 꿇리고 온갖 가지 비난을 다 받게 만들고 중요한 정부 당국자들을 뒤로 빠진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30만 교원들에게 집단적인 상흔으로 남은 겁니다. 그때 저는 수많은 생명을 어이없이 잃어버리게 만든 정부를 비난하는 그 목소리 이면에서 또 엉뚱하게 죽음을 강요하는 묘한 압박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은 광기입니다. 사실 여러모로 그 상상 실험을 해봐도 배나 비행기에 탑승했을 경우에 교사는 다만 한 사람의 승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서 교사가 해야 할 최선은 승무원의 지시를 잘 따르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구조 전문가들의 구조를 받을 때까지 질서를 잃지 않게 유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그날 이 사회에 돌아가는 목소리는 교사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죽어야만 간신히 면죄부를 얻을 수 있는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이 세상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은 당시 단원고등학교 담임선생님들의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이나마라도 유지되고 있는 교직에 대한 신뢰가 그 선생님들의 목숨값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몸둘 바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생명, 타인의 목숨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풍토가 무서웠습니다. 뭐 별일 있겠어. 사람이 타는 배인데도 불구하고 뭐 별일 있겠어. 그러며 수많은 규정들을 위반한 그 세월호의 어이없는 참사 자체가 결국은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다만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들을 비난하는 그 같은 목소리로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풍토는 좀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세월호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많은 악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좌파, 우파 양쪽으로부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꼭 털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후에 가벼운 마음으로, 가뿐한 마음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불편한 이야기 같이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격앙된 모습 보여드린 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